안녕하세요. 셀프디마입니다. 워드프레스를 설치한 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테마를 선택하고 설정하는 일인데요. 테마마다 디자인도 기능도 다 제각각이라 나한테 잘 맞는 테마를 선택하는 일이 쉽지가 않죠. 오늘은 무료 테마 중에서도 기능도 많고 디자인도 예쁜 오션 WP라는 테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사용 방법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비즈니스를 위한 블로그 또는 홍보용 사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테마만 활용해도 충분히 제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엘리멘터와의 궁합도 잘 맞는 테마니까요. 아직 테마 선택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션 WP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워드프레스 설치를 완료하고 나면 이런 첫 화면을 만날 수가 있죠. 바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테마의 디자인에 따라서 설정이 된 건데요. 어드민 페이지에서 외모를 선택을 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테마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세 테마가 모두 기본 테마고요. 요새는 요 2021이라는 테마가 기본으로 활성화가 되어서 설치가 됩니다. 우리는 요 테마를 사용할 거는 아니니까 새로운 테마 추가를 눌러서 오션 WP라고 검색을 해줄게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테마가 하나 나옵니다. 이거를 설치를 눌러주세요. 설치가 완료가 되었으면 활성화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선택한 테마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나머지 테마들은 그냥 놔둬도 되는데요. 저는 보통은 자꾸 업데이트 하라고 알람이 와서 그냥 삭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전부 삭제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설정한 테마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테마 설치를 완료를 했으니까 첫 화면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다시 접속을 해서 새로 고침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인 화면부터 바로 변경된 페이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배경 컬러라든지 텍스트 컬러 그리고 사이즈까지 모두 변경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했으면 나한테 필요 없는 요소들은 없애주고 내가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은 변경을 해주고 그리고 또 노출을 원하는 부분들은 새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사용자 정의하기라는 메뉴에서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의 설정을 변경하는 곳은 어떤 테마나 동일하죠. 이 외모에서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시면 세부적인 설정들을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도록 메뉴가 있습니다. 오션 WP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좀 많은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메뉴도 좀 많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이 안에도 또 이렇게 메뉴가 잔뜩 있어요. 이렇게 많으니까 내가 설정을 원하는 메뉴가 어떤 것인지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메뉴들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기보다는 꼭 필요한 곳, 꼭 설정을 해야 하는 곳만 골라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많이 사용해본 경험으로 한 7개 정도로 추려봤고요.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페이지 타이틀을 안 보이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영역인데요. 보면은 메인 페이지인데 불구하고 페이지 타이틀이 이렇게 중앙에 딱 자리를 잡고 있죠. 보통 이런 영역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가려줍니다. 이 영역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너럴 옵션에서 여기 페이지 타이틀이라고 있어요. 이 페이지 타이틀을 선택한 후에 이 스타일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타일에서 이거를 히든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이렇게 가려지게 되죠. 이 설정은 스타일 말고도 이 위에서도 비저빌리티에서도 설정이 가능하긴 한데요. 이렇게 하이드 온 올 디바이스로 선택을 하면은 모든 이제 PC, 모바일, 타블렛 모든 환경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틀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까지 가려버리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쇼로 바꿔주고 여기 스타일에서 이렇게 가려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가려주고 공개를 누르면 저장이 되겠죠. 두 번째로 설정을 할 곳은 요 상단의 요 영역인데요. 오션 WP에서는 탑 바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탑 바라는 메뉴가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설정창이 3개가 있습니다. 우선은 제일 첫 번째로 있는 제너럴부터 설정을 해볼게요. 요 영역을 보이게 하고 싶지 않다면 나는 그냥 바로 로고랑 메뉴부터 보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없어졌죠. 근데 나는 그래도 이 영역을 한번 활용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체크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영역은 이렇게 컨텐츠 사이즈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전체 영역을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달라붙었죠. 이렇게 달라붙으면 보기 흉하니까 여백을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하단에 보면 패딩이라고 있습니다. 패딩은 항상 여백을 설정하는 이름이니까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저기서 많이 활용합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20, 그리고 왼쪽에 20 이렇게 수치를 넣어주면 이건 픽셀 값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수치를 넣어주면 이렇게 여백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하단에서 텍스트 컬러나 뭐 링크 컬러 같은 거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눈에 띄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면 텍스트 컬러가 변경이 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링크 컬러도 변경을 하면 변경이 되는데 지금은 링크가 없어서 색깔이 변하지 않는 거니까요. 링크 넣어주실 분들은 요 글씨에다가 링크 넣어주실 분들은 요 컬러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컨텐츠 들어가서 보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요 텍스트가 여기 작성이 되어 있죠.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텍스트를 작성을 하면 여기에 노출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직접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 자리에다가 전화번호 많이 노출하세요. 홍보용 사이트 만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노출 많이 하십니다. 근데 난 이렇게 말고 아이콘도 좀 넣고 싶고 좀 이것저것 활용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요 마이 라이브러리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요 라이브러리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푸터 영역 수정하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여기도 수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셜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트위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트위터 주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따로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작성만 해줄게요. 이렇게 글씨를 작성을 해주면 이렇게 아이콘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대충만 작성했는데도 생겼잖아요. 여러분들은 정확한 주소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인스타그램까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해당 아이콘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컬러가 좀 너무 눈에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컬러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오버 컬러 변경하시면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색깔 역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사이즈 역시 여기서 이렇게 좀 키워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 변경하실 수 있고 패딩 역시 뭐라고 했죠? 여백이라고 했죠. 이렇게 오른쪽에 수치를 올리면 아이콘끼리의 여백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 6 정도 되어 있었는데 한 10 정도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 기존 그대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레프트 라이트 원하시는 설정 값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SNS 여기다가 입력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 영역만 좀 진하게 색깔로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 역시 변경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변경하고 이 아이콘들이랑 컨텐츠 컬러를 변경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링크 컬러 놓고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요 텍스트 컬러는 여기서 설정했었잖아요. 여기서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면 잘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타이틀은 없애줬고 그리고 탑바 영역도 설정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 메뉴 영역을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메뉴가 따로 없었는데 제가 메뉴를 설정을 미리 해놨습니다. 메뉴 설정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메모에서 메뉴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메뉴 이름 작성하시고 내가 원하는 페이지 추가해준 다음에 그리고 메인을 선택해주고 메뉴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메뉴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는 않아요. 이 메인을 선택한 후에 메뉴 저장을 눌러야지 이 위치에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설정이 완료가 됐으면
헤더를 들어가서 요 로고부터 한번 변경을 해줄 거예요. 로고라고 있죠. 로고에 들어가서 로고 선택. 그리고 저는 이렇게 미디어에다가 미리 이미지를 올려 놓았습니다. 이 이미지를 선택하고 선택을 누르면 이렇게 자르기 건너뛰기 할 거예요. 저는 노출될 사이즈로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요. 자르기 건너뛰기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로고 자리에 제대로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사이즈 변경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사이즈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기본으로 설정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 제너럴부터 설정을 할 거예요. 여기서 메뉴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스타일로 메뉴를 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하나하나씩 볼게요. 이 트랜스페런트는 투명한 메뉴를 설정할 때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깔 때가 있잖아요. 그럼 배경이 투명해져야지 이미지 위에 자연스럽게 메뉴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럴 때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미지를 깔 거는 아니니까 다른 옵션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탑 메뉴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중간에 설정이 되죠. 그리고 메뉴는 요 위로 올라갔네요. 그리고 풀스크린을 빼먹었죠. 풀스크린을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는 이렇게, 그리고 미디움은 이런 느낌, 그리고 버티컬은 왼쪽, 그리고 커스텀 헤더는 역시나 라이브러리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미니멀이죠. 가장 기본적인 메뉴고요. 여기서 또 설정할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높이를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탑 영역 설정할 때도 이렇게 풀로 사용할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역시나 여백 넣어주시면 20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여백 넣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더는 여기 이렇게 있는 이 라인을 말해요. 이 라인을 없애고 싶으면 이 체크박스 해제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컬러도 내가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설정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좀 이렇게 진한 색으로 설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역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변경을 원하면 이 로고 파일은 PNG 파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옵션에 따라서도 설정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선택해 보시고 이것저것 만져보세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뉴를 밑으로 내릴 수도 있는 옵션도 있고요. 이 옵션마다 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선택해서 설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메뉴의 상세 설정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메뉴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컬러 같은 거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패딩값 역시 여기서 이렇게 늘려주면 사이즈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서치 아이콘이 항상 여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지 여기서 선택이 가능하세요. 나는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은 디세이블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드롭다운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헤더 리플레이스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버레이 누르면 이렇게 서치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뭐 하나하나 다 이쁘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로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또 뒤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완료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 또 확인하셔야 될 게 모바일 메뉴예요. 모바일에서는 또 메뉴가 다르게 보이잖아요. 모바일 메뉴를 선택을 한 후에 미리 보기를 원하시면 여기 하단에서 이 세 개 중에 아이콘을 모바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메뉴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오픈이 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 풀스크린으로 변경을 하시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메뉴가 노출이 되세요. 그리고 사이드바로 하면 클릭 시 이렇게 왼쪽에서 나타나도록 변경이 됩니다. 클로즈 메뉴를 누르면 클로즈가 되고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뉴라는 요 글씨가 보이지 않기를 원한다면 요 디스플레이 메뉴 텍스트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보이게 되고요. 클로즈도 없어졌죠? 그냥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정을 하고 봤더니 요 햄버거 모양이죠? 요 햄버거 모양의 버튼이 너무 작아 보여요. 아까 PC 버전에서도 봤을 때 메뉴가 너무 작아 보여서 좀 키웠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즈를 변경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밖으로 끝까지 나가서 여기서 타이포그래피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메뉴에서는 메뉴의 텍스트 말고도 폰트들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을 하고 우리는 지금 메인 메뉴의 텍스트를 변경을 하고 싶은 거죠. 여기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로 변경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선택해 보면 폰트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굵기도 여기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난 두껍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볼드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그리고 스타일은 이탈릭으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옆으로 누워지게 됩니다. 이런 것도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여기서 바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나는 한 17 픽셀 정도로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커졌죠. 커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스페이싱도 이렇게 늘리면 글자 간의 사이가 조금 늘어지게 됩니다. 좁게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도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모바일에서는 같이 늘어났는지 확인을 해 보시려면 역시나 이 하단에 이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커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치를 더 크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한 25픽셀 정도로 변경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보다는 훨씬 큰 버튼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장을 해주시면 이제 메뉴에 대한 설정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메뉴까지는 설정을 완료를 했고요. 사이트에 한번 접속해 볼게요. 이렇게 메뉴도 제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블로그 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보이는 컬러가 있죠. 바로 이 블루, 이 파란색이 자꾸 눈에 거슬리지 않나요? 네. 이게 바로 이 강조되는 컬러가 지금 파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컬러는 다 파란색으로 보여요. 이 링크 컬러도 파란색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 컬러를 변경하고 싶을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컬러는 빨강색이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컬러도 당연히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번 테마 관리에 다시 들어가서 컬러 변경은 제너럴 옵션에 들어가서 제너럴 스타일링에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많이 봤던 이 강조 컬러는 바로 여기에 설정된 컬러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빨강색으로 변경을 하면 이렇게 강조되는 컬러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서 네, 이렇게 전부 다 변경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변경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강조 컬러로 바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링크가 되어 있는 버튼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다시 또 파란색이 보입니다. 나는 이것도 변경하고 싶은데 하시면 요 밑에 있는 요 컬러 보이시죠? 요걸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요 보라색으로 반영이 됐죠. 어떤 메뉴를 보시던지 이렇게 호버라고 되어 있는 곳은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는 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변경되는 컬러들이 있잖아요. 그 컬러라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중에도 활용하시면 되겠죠. 이 두 가지 컬러만 변경을 해줘도 내가 원하는 설정으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가 아닌 다른 컬러로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이트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가지고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개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이트에 바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메뉴까지 설정을 완료했고요. 이번에는 사이드바를 한번 설정을 해볼 건데요. 5번째입니다. 5번째 사이드바를 설정을 해볼게요. 사이드바는 바로 여기를 얘기합니다. 이 영역을 사이드바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이 영역을 왼쪽에도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이 블로그를 선택해 주신 후에 블로그 엔트리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라이트 사이드바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역시나 오른쪽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요거를 왼쪽으로 변경을 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되고, 그리고 풀로 변경을 하면 당연히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글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다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100%로 보이고 싶으면 이렇게도 선택이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이아웃으로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원래는 이미지가 없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미지를 미리 넣어놨어요.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요 썸네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 특성 이미지에 넣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 몰라서 썸네일 이미지 어디다 넣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언급해 드린 거니까요. 그래서 특성 이미지에 넣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미지를 좀 설정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블로그 스타일에서 그리드로 놓으면 이런 식의 스타일로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썸네일로 변경을 하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미지를 오른쪽에 배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설정하는 것들 다 있으니까 하나하나 눌러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이아웃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썸네일을 표시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영역에 눈을 꺼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영역에 눈을 꺼주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안 보이게 돼요. 이 타이틀을 꺼주면 타이틀 역시나 여러분들이 원하면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요. 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한번 꺼보면 요 글에 대한 뭐 누가 작성했는지, 언제 작성했는지 뭐 이런 것이 안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안 보이게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눌러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블로그 엔트리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사이트를 만들 때는 크게 필요한 페이지는 아니에요. 잘 안 쓰는 페이지인데 만약에 블로그로 꾸미고 싶으신 분들은 이 페이지 중요하겠죠. 이거 하나하나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바의 설정 역시 이 버튼을 선택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여기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찾아보기 눌러서 뭐 이거 외에 추가로 이미지를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미디어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이렇게 이미지 추가해서 선택을 하면 여기에 바로 이미지도 추가되게 되고요. 그리고 링크도 거실 수 있습니다. 위젯처럼 역시나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난 삭제하고 싶다 하시면 블록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블록 제거해주면 여기서 또 사라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바로바로 선택해서 추가하고 삭제하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좀 원하는 것들 이렇게 추가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죠. 네, 이제 여섯 번째는 포스팅된 글, 그 페이지를 설정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글이 작성된 페이지 있잖아요. 이 페이지에 대한 설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페이지에 대한 설정은 여기 사용자 정의하기에서 블로그 싱글 포스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보면 역시나 아까 사이드바 설명해 드렸던 때처럼 여기서 이렇게 사이드바를 없앨 수가 있어요. 보통 저는 이렇게 없애서 활용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썸네일에 사용된 이미지를 본문에도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 상단에 썸네일이 표현이 안 되는 게 좋겠죠. 이것도 역시 아까랑 동일하게 여기서 눈을 꺼주면 이렇게 바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글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컨텐츠 사이즈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변경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상단 영역이 조금 아쉽잖아요. 제가 오션 WP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한 게 이 옵션인데요. 이 헤더를 이제 썸네일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 썸네일에 사용된 이미지를 삐지로 깔고 그리고 글씨를 이렇게 노출을 해줘요. 꽤 예쁘죠?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이 글도 지금 블로그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스트 타이틀로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줬으면 여기 또 중복되니까 여기도 눈을 이렇게 꺼줘도 되겠죠. 이렇게 꺼주고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작성된 다른 글들을 이렇게 미리 보기 하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이건 역시 하단에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걸 몇 개를 보여주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댓글 역시 사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사실 스팸 글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끄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럴 때는 역시나 이렇게 커멘트 꺼주면 바로 댓글 삭제되죠.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또 꾸미는 대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것저것 한번 설정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푸터 설정입니다. 푸터 설정을 하기 전에 제가 자꾸 그냥 스킵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죠. 바로 마이 라이브러리라는 부분을 그냥 스킵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 부분을 사용을 하려면 플러그인을 하나 설치를 하셔야 돼요. 이 오션 WP 테마랑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인데요. 설치를 하고 나면 이것도 설치하라고 계속 사실 알람이 뜹니다. 이 오션 엑스트라라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금 설치를 눌러주세요. 혹시라도 이 알람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플러그인에서 새로 추가 클릭한 후에 오션 엑스트라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면 오션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런 플러그인이 뜨니까요. 이 플러그인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설치됐으니까 플러그인으로 돌아가서 활성화를 클릭을 해줄게요. 이렇게 활성화를 클릭을 하면 이 밑에 테마 패널이라는 메뉴가 하나 생깁니다. 이게 바로 이 오션 엑스트라를 사용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컨티뉴를 눌러주세요.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하나하나씩 옵션을 보여줍니다. 요거로 하나씩 오션 WP에 설정을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요거를 처음부터 설치를 하셔서 요거를 하나하나씩 타이포그래피 바꾸고 탑바 바꾸고 헤더 바꾸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도 되겠죠. 우리는 이미 여기는 거의 다 설정을 완료했으니까 여기 마이 라이브러리에서 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Add New를 눌러서 푸터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푸터 페이지를 만들어 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작성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근데 조금 아쉽죠. 여기다가 디자인을 꾸미기 조금 어려우니까요. 그런 분들은 역시나 뭐가 필요하죠? 엘리멘터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플러그인으로 돌아가서 새로 추가를 누른 다음에 엘리멘터를 설치를 해줄게요. 그리고 활성화까지 눌러줍니다.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나면 이 테마 패널에 마이 라이브러리에서 엘리멘터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이 엘리멘터 편집하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엘리멘터 페이지가 뜨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영역을 설정을 하고 전체 너비를 누른 다음에 소셜 아이콘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저는 그냥 영역을 선택해서 일자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배치를 해주고요. 내로 배치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을 해준 다음에 업데이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푸터 페이지가 여기 저장이 되어 있죠. 이제 푸터를 설정을 해볼게요. 푸터는 푸터 위젯이랑 푸터 바텀 두 개가 있죠. 이 위젯은 요 위에, 바텀은 요 밑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 이 둘 중에 하나만 활용을 할 거예요. 우선은 푸터 위젯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 셀렉트 템플릿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푸터라고 생겼죠.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저장을 했는데 이 마이 라이브러리에다가 분명히 저장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저 사용자 정의하기에서 페이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새로 고침을 해주셔야 돼요.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신 후에 보시면 이렇게 푸터라고 생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여기 아까 제가 작업한 그 파일이 여기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배경 색깔이 이렇게 블랙으로 나왔는데 하단에 보시면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 변경해 주고요. 그리고 여백도 좀 줄이고 싶으면 이렇게 여백을 줄여주면 되겠죠. 텍스트 컬러, 보더 컬러 모두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고 필요한 것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요 푸터, 바텀 요 위에다가 이미 작성을 해놨으니까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럴 때 여기 요 체크박스를 이렇게 Enable을 꺼주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왜 굉장히 좋은 방법이냐면 이 푸터 같은 경우에는 테마에서 보통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놓긴 했는데 내가 마음대로 커스텀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엘레멘터로 꾸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무궁무진하겠죠. 쇼코드를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얼마든지 추가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이아웃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요거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이아웃으로 푸터 꾸미시면 되겠죠. 푸터 외에도 아까 이렇게 마이 라이브러리를 꾸밀 수 있는 영역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요. 그런 페이지는 모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서 Add New 누르고 원하는 디자인 작성해 준 다음에 여기 사용자 정의하기에서 불러와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모션 WP의 활용 방법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니까요. 여러분들 원하는 스타일로 홈페이지 꾸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첫 화면은 제가 그냥 블로그 페이지로 꾸며놔서 그런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페이지로 만들어서 설정을 하고 싶으면 다 아시죠? 여기서 홈페이지 설정에서 정적인 페이지 누른 다음에 페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만들어서 메인 페이지로 꾸며주시고요. 역시나 그 페이지는 엘레멘터로 꾸며주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홈페이지 활용하시면 푸터 영역도 그렇고 헤더 영역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꾸미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테마인 오션 WP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스킵을 좀 많이 했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설정 한번 변경해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미리 보기 하면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것저것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데 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문의하기 폼 있잖아요. 문의하기 폼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꾸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